한상현 교수님부터 예스터데이 패톨로지 오브 투모로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열심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사장님은 이제 몇 번 뵙고 이렇게 많은 이사님들 직원분들 모시고 이런 어떻게 보면 여기 제목이지만 이제 약간의 제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좀 많이 있고요. 살다 보니까 나름 그 병리 학사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었던 시기에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보면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래도 좀 주도를 하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처음에 어저께는 우리 김민석 원장님한테 제가 50장을 보냈는데 좀 너무 적은 것 같아갖고 오늘 아침에도 30장을 좀 더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장수는 많지만 해보니까 그게 제가 했던 일의 한 절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으로는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이사장님 이하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얘기의 시작은 이제 2007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인생에서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었는데 이때 대한병리학회 기획이사였습니다. 이때 제가 이제 상임이사를 3번을 했는데 이게 마지막 상임이사였어요. 이제 이걸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 병원 일을 하는 바람에 학회 일은 그만뒀는데 이때 이제 그때 대한병리학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동안 저희 대한병리학회에서는 품질 관리가 없었습니다. 진검에서는 정도 관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대한병리학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었죠. 그때가 거의 60년 가까이 됐는데 그런 게 없어갖고 당시 이제 이사장님이 이제 저한테 우리도 좀 진검같이 이런 관리 체계를 구축해놔야지 나라 정부하고 상대할 때도 좀 할 말이 있지 않겠냐 해서 이제 질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일을 제가 이제 맡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당시 이제 바이오뱅크라는 게 한국에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그럴 때 이거 바이오뱅크를 할 수 있는 데가 생각해보면 아마 진검 선생님들 계시겠지만 진검 아니면 병리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임상 의사들일 텐데 이걸 빨리 뭔가 병리의 영역으로 기표를 뽑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질관리 체계를 만드는 김에 바이오뱅크 질관리도 같이 이제 그런 작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때 처음으로 이제 병원의 전략혁신의 팀장을 맡았는데 경영혁신 팀장, 의료기술 팀장 이런 거 맡았는데 사실 제가 경영혁신을 하지는 못했고요. 붙일 이름이 없어졌는데 가장 큰 일이 교수실을 이전하는 거였습니다. 그 의대 교수들은 요즘 의사들 어떤 간에 사직서도 쓰고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의사들이 저도 의사지만 좀 세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의 방을 그 전에 좋은 방에서 좀 불편하게 옮겨야 되는 일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였는데 아무도 하기가 이제 꺼려운 거죠. 왜냐면은 좋은 소리 들을 수가 없고 아주 잘못하면 공연도 당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신참 팀장이라 갖고 저보고 하라고 해서 또 저도 약간 꿀기가 있기 때문에 하지 하고서 이제 제가 맡아봤어요. 그러면서 의사들 인사제도 좀 개선을 해보자 이런 일도 했었고 그러니까 좀 1년에 갑자기 이제 이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한 해에 다 같이 벌어지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때도 제가 이 투자를 좀 잘못해갖고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갖고 빚이 수억이 생기는 바람에 근데 또 하필이면 이때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갖고 전혀 예정에 없던 애였는데 하여튼 그랬고 정말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이제 그런 시기에 일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것들은 빼고 이제
대한병리학회 이사하고 병원에서 기획실에서 일했던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패솔로지로 투명하는 게 미래병리를 말하는 거죠. 미래병리라는 게 이제 과거의 현재는 과거의 미래고 또 이제 현재는 또한 미래의 과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그런 의미고 사실 병리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기획이사를 맡았을 때 수가도 하여튼 병리 지금도 그렇지만 하여튼 그때는 더 처참했죠. 아마 이 사장님은 쭉 우리 병리학사 거의 아시니까 병리 수가도 다 아실 텐데 이건 뭐 병리하면은 또 남는 게 없고 뭐 지진검에 이제 약간 붙여서 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의 수학 검사기관에서 돌아가고 있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병리의사 몇 명이서 그래서 약간 HMO 비슷하게 그 수학 검사기관을 개인 검사기관을 하나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같이 병리를 했는데 그 사람이 거기 이제 원장으로 가고 저희 그 교수들이 경영진이 돼서 이런 형태로 이제 한번 해보자 해서 했었는데 그거 해보니까 현실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매년 빚이 쌓여갖고 나중에 아주 청산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여튼 그랬고 이제 병리라는 데가 이거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기획사를 안 맡았으면 그냥 넘어가는 일이었는데 그때 그래서 막 되게 고민을 하고 막 여기저기 이제 안테나를 막 올려갖고 찾다가 정말 우연히 또 마침 2007년도지 않습니까? 이때 이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퓨처 이스케이프 오브 패솔로지라는 이런 병리 거의 대 과장급들이 오시더라고요. 전 모르고 갔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미래 병리를 어떻게 할 건가는 정말 우연히도 정말 세상은 우연인 것 같아요. 우연히 열렸고 저는 이거 보는 순간 무조건 가야겠다 해서 이제 갔는데 뭐 동양인은 저 하나였고 한국 사람도 없고 일본 사람도 없고 한국 그냥 거의 미국 원래 미국인인 동양인 빼놓고 동양이나 뭐 다른 데서 온 사람은 거의 저 하나였던 그런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그때 이 며칠 동안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어차피 유인물이 있으니까 이제 보셔도 되겠는데 뭐 이걸 다 설명하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표시하면은 되게 내용이 이제 아무래도 제목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부 병리를 병화시킬 건가 그리고 미래는 무언가 그리고 텔레패솔로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이때 당연히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도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홀슬라이드 이미징 그리고 CAD라고 하죠. 컴퓨터 에이드 디텍션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 GE도 오고 IBM도 오고 생각보다 저는 병리 모임에 이렇게 대기업들이구나 하고 사실 개인적으로 놀랐어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오고 단지 미래에 대한 그리고 저로서는 이렇게 잘 모르던 것들 얘기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한국에 있는 다른 분들보다는 병리의 미래를 좀 먼저 맛을 본 그런 굉장히 행운이었던 그런 컨퍼런스였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데 지금은 그렇게 낯설지 않은 용어들인데 당시에는 굉장히 낯선 용어들이었습니다. 뭐 몇 개만 보여드리자면 사실 지금 보면 하나도 별로 이상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수탁검사기관이든 대학교 병원에서의 병리과이든 그런 프로세스 상에서 이제 이 프로세스가 이제 지금하고 뭐 약간씩 다른 거 이런 것처럼 지금 하고 있죠. 아직 수탁검사기관들은 안 하시지만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캐너가 들어가고 스캐닝하고 있고요. 리포트가 어떻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버추얼 마이크로스코피가 들어오면 텔레패솔로지를 할 수 있다. 이제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별로 이상하지 않지만 당시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번쩍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나온 개념이 사실은 요거는 좀 저는 이제 저희 병리 관련 디지털 병리 관련 하는 회사들한테 제안을 했었는데 뭐 이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이런 걸 할 계획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커넥티드 패솔로지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빅데이터를 만드는 데서 가장 쉬운 길은 어떻게 보면 대형 병원들은 자기네 이제 규모가 있으니까 그냥 자기네 것만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닌 데들, 그래서 수탁검사기관이랄까 뭐 개인병리과 이런 데는 어떤 이런 커넥티드 패솔로지를 하면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작은 여력들이 없고 뭐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스킬을 구입을 하시는 데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전혀 안 되고 이제 미국은 아마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때 굉장히 활성화된 걸로 알았고 상당한 병의사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상의학 선생님들은 재택근무를 많이 하시죠. 근데 아직까지 병의는 이제 못하고 있고 뭐 이때는 알던 개념들이라 기본적으로 이때 저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자극을 준 건 영상의학을 잘 봐야겠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레지던트 할 때 영상의학과는 그냥 미달이었어요. 지금 병리같이 그냥 누구나 자기가 원하면 가는 과인데 지금은 뭐 거기 탑이잖아요. 뭐 수석에서 막 상위 5% 내에 들어야지 영상의학과를 하는 이런 시대로 바뀌었는데 영상의학과가 그렇게 발전한 거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만히 보면 결국 컴퓨터 시대에 컴퓨터를 빨리 자기네 이제 그 도메인에다가 도입을 해서 컴퓨터의 역사하고 같이 발전했다는 게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의학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병리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엑스레이하고 좀 다르지만은 하루빨리 컴퓨터 시스템을 병리를 얹어놔야지 컴퓨터의 그 발전하고 같이 갈 수가 있는데 불행히도 이제 한국에서는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사실은 거의 이런 주도하는 게 이제 미국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서로 영상의학이랑 비슷하다 이런 내용이고 당시에 미래에는 이렇게 될 거다 했는데 지금 이미 다 하고 있죠. 지금 이미 이 컴패니언 다이어노시스에서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벌써 2007년에 미래라고 했던 것들이 다 훨씬 더 일찍부터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라는 게 지금 이때의 미래가 이미 과거가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래를 꿈꾸는 분들이 주도를 하는 그런 하게 된다면 또 그것도 굉장히 빨리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 호세 코스타 같은 분은 이제 굉장히 병의학에서 유명하신 교수님인데 지금은 살아는 계신 것 같은데 활동은 거의 못하시는데 이분도 이런 내용들을 와서 강의를 하고 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서지컬 패솔로지만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보는 병리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와 이런 일도 하시고 그래서 당시에 이미 머신 병리의사가 나와갖고 머신러닝인가 그리고 이제 베이지안 벡터 머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제 한국에서는 병리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미국은 미국이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또 이런 이 슬라이드는 왜 갖고 왔냐면 나름대로 이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 솔루션이라고 했던 것들이 바이오마커, 몰레큘러 이미지 이때 뭐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 별로 없던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드러그 앤 바이오마커 디벨롭먼트 그리고 이제 IP하고 뭐 여러 가지 페이턴트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 이때 AI의 이미 나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뱅킹 얘기도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일단 뭐 제 생각에는 뭐 알아듣는 건 잘 없지만 이거는 당시에는 굉장히 요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요건 포기 그래서 요런 거가 어떻게 보면 회원들한테 좀 가서 얘기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게 그 다음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나오자마자 이제 또 등록해서 가서 봤는데 그리고 한번 보니까 훨씬 이제 좀 익숙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기획이사를 하는 동안 이제 매년 가서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키워드로 골랐던 것이 몰레큘러 패솔로지, 그리고 바이오뱅킹, 그리고 이제 이때는 이제 파트닉하고이시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AI로서 이제 구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세라노시스 이건 세라피하고 다이아노시스의 합성어인데 이 비슷한 회사가 나중에 그 백인 유명한 여자분이 거의 사기로 하는 바람에 좀 이 단어를 좀 쓰기가 좀 안 좋은 단어가 됐고 커넥티드 패스워드라는 용어는 사실 지금도 잘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냥 제 생각에는 분명히 10년 내로는 저 세상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와갖고 선생님들의 이제 관심사를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분자병리가
압도적으로 이제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 분자 병리는 활성화돼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이오뱅킹에 대해서는 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디지털 병리에 대해서는 뭐 완전히 이제 진짜로 이제 잘 거의 관심이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그러면 학회가 할 일은 뭘까 고민하다가 이쪽을 학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흥미롭게 아마 이 제3의 물결의 저자인 엘빈 토플러가 한국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어서 자주 오셨는데 이때도 한번 왔어요. 와갖고 막 대통령도 만나고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캡처해 놓은 기사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한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인가. 그래서 요게 이제 보도된 내용인데 여기서 한국을 병리로 바꾸면 병리도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다. 그 선택은 현재의 모든 병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후배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병리 의사들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타인에 의해 선택을 강요당할 것이다. 선택은 다름 아닌 저임금을 바탕으로 하는 종속 부서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경쟁력을 확보하고 병원 경영에서 주도적인 임무를 하는 선도 부서로서 남을 것인가. 나름대로는 그래도 뭐 학교 기획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좀 병리가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잠깐 있다가 이제 학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잘 아시는 엘빈 토플러가 뭐 여러 가지 사실 엘빈 토플러가 한 말은 엘빈 토플러가 한 말도 있지만 그 전에 많은 여러 뭐 소학자나 학자한테 했던 얘기를 딱 이제 본인이 이제 가져다 쓴 것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전략을 그러니까 내 스스로 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전략을 가진 누군가에게 한 부분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아마 어떤 기업의 리더라면은 반드시 이제 해봐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 결론은 디지털 패솔로지를 학회에 도입을 하자. 이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했던 일이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2006년 9월 그때는 제가 연수교육 이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다른 분들은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제 파트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원슬리 슬라이드 세미너를 파일로서 버추얼 슬라이드로 바꾸는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이사가 되면서 전체 학회 세미나를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버추얼 슬라이드로 바꿨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당연하지만 아마 그 전까지 슬라이드 돌리러 가면 슬라이드를 배부하던 그 시절의 병리를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젊은 분들은 전혀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7년 4월에 이제 저희 병원에서 당시에는 패솔로지 인포마틱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교육 과정을 연수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저는 이제 병원 쪽으로 이제 제 자리로 옮겼고 제가 했던 일은 그래도 막 외부에 안테나를 많이 세우고 해봤는데 당시에 병원 경영으로 파트로 오면서 기획실 팀장으로 오면서 내가 여기서 뭘 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 병원이 지금은 그래도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그냥 병원이었어요. 어떤 기획이나 어떤 무슨 회사들 같은 그런 개념의 경영 관리는 없었고 그냥 병원이었어요. 그래갖고 또 환자 많이 보고 검사 많이 하고 뭐 그런 환자 빨리빨리 돌리고 이런 게 이제 병원의 일이었는데 저기 와서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 미국에 있는 병원에서 도요타 어셈블리 라인에서 영적인 영감을 얻은 그런 뭐 개선 향상 기능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도요타 모델이라는 게 이제 뭔가 이게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미 한국에 있는 회사들은 요걸 아는 그런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구해서 이게 이제 도요타 방식에 대해서 이제 가장 미국에서 체계를 잘 세우는 데가 이제 미시간 쪽에 그쪽에 이제 포드 공장도 있고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그쪽
5대5 근처에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 자동차들한테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밀리면서 거기 이제 경영대 교수님들한테 연구비를 주면서 야 도대체 일본 자동차들이 왜 그렇게 소비자들이 좋아하냐 이거를 좀 교수님들이 잘 좀 연구를 하셔갖고 우리 그 회사들한테 좀 뭔가 좀 알려달라 해갖고 그쪽에 있는 분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이제 한 게 바로 도요타 웨이라는 이제 도요타의 경영 시스템입니다. 혹시 안 읽어본 분 있으면 저는 제 인생에서 거기 정말 끝까지 가지고 갈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책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도요타의 네 가지 이제 4P라고 하는 경영의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철학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항상 문제를 잘 해결하자 하는 이 네 가지 사실 도요타에서 이러지는 않았어요. 저 미국에 있는 경영대 교수님들이 쫙 정리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저런 걸 잘하는 거예요. 쫙 정리를 하고 4P를 하면은 우리도 일본 자동차를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해갖고 멋진 이제 이론을 만들어냈고요. 이게 이제 그각 네 4P를 피라미드로 만든 다음에 이제 이 피라미드마다 중요한 원칙들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놨는데 저기 이제 도요타의 14가지 경영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뭐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개인의 인생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조직 회사 내라는 개념에서 쓰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이거 보고 쓰면 감동의 물결이 지금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푸는 거니까 유인글레이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이 그거예요. 아주 베이스인데 사실 이거 지키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단기적 재무 목표를 희생해서라도 장기적 철학에 기초한 경영 의사 결정을 해라. 이게 항상 병원에서 우리 병원은 뭐 환자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저희 병원은 그렇거든요. 근데 보면은 실제 의사 결정할 때는 재무 목표가 은근히 먼저 가버려요. 근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짓을 많이 하면 병원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획실에 있을 때는 그래도 저랬는데 점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리더십들이 바뀌고 이제 저는 이제 기획실에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분들 나름대로 철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고 나머지들은 잘 읽어보시면 나한테 그리고 우리 조직한테 뭘가 도움이 된가? 실제 미국에 가서 저때 병원에 벤치마킹을 갔는데 이걸 갖고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와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정리하는 노력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사실 이런 트레이에다가 트레이도 옛날에는 이런 거 한마디 없고 그냥 막 대충 막 섞여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의뢰서랑 얘네들이랑 막 섞여 그랬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도 단순하지만 그 에러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구분도 하고 이것도 그냥 막 이걸 막 쳐놓지 않고 기간에 따라서 요일에 따라서 이게 한 달이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또 선생님들도 내가 확인한 거 아닌 것들도 분명하게 좀 구분하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실제 저희가 이때 이런 걸 안 했어요. 병리과에서. 그래서 막 잃어버리기도 하고 없어지는 일 태반이었죠.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바이오뱅크 가서는 과거에는 여기에다가 검체를 옮겼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옮기면 도대체 얼마 동안 검체에서 중요한 건 이제 온도하고 시간이거든요. 그게 전혀 측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친구가 딴짓 가다가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도 있고 친구 만나서 수다를 떨 수도 있고 또 애인이 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 병원 카페에서 시간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다 시계를 붙여버렸죠. 그리고 여기는 보냉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저기서 영감을 얻어갖고 저희가 만드는데 이게 지금 전국에 퍼져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모양의 요거는 저희가 원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특허를 걸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다 아마 비슷하게 만들어서 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각 기간마다 허용 시간이라는 걸 체크하고 검체 한 2% 정도 뽑아갖고 린이라는 이런 또 저희
관리도구를 사용하면 결국은 측정을 하고 있으면 향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측정을 하지 않으면 향상은커녕 잘못하면 더 나빠지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이어트를 했는데 제가 다이어트 실패하는 건 제가 체중을 재지 않기 시작하면 다이어트는 망합니다. 그래갖고 그냥 요요를 따라서 다시 원래 체중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계속 재고 있습니다. 계속 재고 있으니까 그래도 약간 하향을 유지하면서 잘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에서는 무조건 이사장님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전부 다 이 숫자로서 보고를 하시고 체크를 하고 있으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